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민 10명 중에 4명은 비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야말로 비만과의 전쟁이 시급한데요. 저희가 연초에 의사 기자와 게임 아나운서가 새해 맞아 실시한 자기 몸 체중 10%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결과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저랑 차보경 아나운서가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살 빼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차보경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반씩 거꾸로 다이어트 솔루션을 알려주신 박민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인바디 측정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환 기자님 네. 몸무게 5kg 감량하여 66kg이 되었고요. 와, 5kg. 와. 많이 하셨네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목표량에는 이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목표를 7kg을 줬지만 목표로 세운 거하고 그래 달성하는 목표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엄연한 이제 다이어트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 단절하고 뺀다고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약을 드시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비만 약을 드시고 하신 네. 것도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예. 한번 감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면서 5kg을 감량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결과지에서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이고 이게 왜 또 건강상의 큰 진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보경 아나운서. 예, 네. 차보경 아나운서님은 짠. 68kg였죠. 68.4kg. 아니, 처음에 많았네요. 64kg 였습니다. 예. 0.4. 오. 그런데 네네. 이번에 몸무게는 64.6kg으로 오. 무려 3.8kg을 감량을 하셨어요. 와. 또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네. 야, 근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그때 알기로는 갑상선 질환도 앓고 계시고 예, 예. 맞아요.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체중 감량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거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네. 근육이 한 2kg에서 3kg 이상 빠지고 지방이 한 2kg에서 3kg 정도 빠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근육은 1kg밖에 안 빠지면서 네. 그래서 체지방률이 25.3%에서 22.4%로 거의 3%가량 체지방률이 줄어든 그래서 그래서 대단한 건가요? 굉장히 건강한 이제 체지방 다이어트를 아, 했다는 거죠. 차보경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38.4%에서 36.3%로 이렇게 체지방이 줄어들었고요. 와, 이게 저보다 더 많이 빠진 거네. 초반에 이제 지방은 뭐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지방들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은 탄탄대도를 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7kg 달성은 실패했지만 이 무려 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이 또 좋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 아나운서. 네. 자, 어떨 때 가장 어려웠나요? 저는 솔직히 원장님이 알려주신 이 거꾸로 반식 이 식사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편안했고 또 뭐 폭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서 좋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뭐 내 루틴을 벗어난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뭐 몸이 아팠다거나 그런 뭐 술자리가 있어서 뭐 속이 너무 아파서 해장을 막 탄수화물을 했다거나 그런 거 빼고는 정말 하기엔 편했는데 그런 루틴을 벗어났던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과 면역력이잖아요. 네.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면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한다면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다이어트만 몰두할 수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게 힘든 어떤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은 다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때 폭식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친구 만나서 가끔 가음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때 내가 이제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망쳤다.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모르겠다. 리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일이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다시 리셋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서 우리가 거꾸로 절반 반씩 다이어트 하는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헬스 PT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저 단기간에 이제 2달이니까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살 꼭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는 엄청 무게를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다 따라 하긴 했었죠. 근데 다음 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통과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막 힘을 줬더니 소화도 안 되고 해서 한 일주일을 알아 누웠던 적이 있는데 이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강도가 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는 평소에 우리가 먹는 거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살을 급격하게 빼려고 하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무리하게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게 되면 우리 차보영 아나운서께서 경험하셨던 근육통이나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너무 아팠어요. 예, 활성산소, 젖산들이 많이 쌓이면서 근육에 세태가 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평생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하기 전, 중, 후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살이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운동 전에는 간단하게 비스켓이나 우유 같은 걸 먹고 운동한 중에도 체중계 이후에 올라갈 것 생각해서 체중계 내려가 있어야 돼 집착하지 말고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시고 운동한 날은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서 근육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처방해 주신 반식 거꾸로 다이어트 막상 그 반식 식사를 이제 실행해 보니까 이 남는 반찬 음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쓰레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꼭 이래야 되나 뭐 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요? 되게 반을 먹고 이렇게 딱 나눠서 이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아깝고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법은 이렇게 직장 동료와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좀 잘 드시는 분 있잖아요. 좀 더 원하시는 분에게 혹시 내 밥 반을 먹을 거냐라고 물어보고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반을 덜어드려요. 지금 중앙에 카메라 잡고 계신 분에게 최대한 많이 들었거든요. 잘 드시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또 있고 아예 주문을 할 때 저는 밥은 반만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반만 주셔서 내가 오늘 식사할 거는 딱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고 차보경 아나운서가 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 못했지? 사실 이제 자기가 음식 받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음식을 받을 때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결심도 잘 쓰고 음식을 아깝게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먹다 보면 자기가 남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체중이 좀 늘어야 되는 분, 당뇨 걱정이 없는 분에게 좀 나눠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아낌없이 미리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덜어놓지 않으면 합리화시켜요. 아니다, 한 입 더 먹어야 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덜어놓는 걸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씩 퍼먹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약간 잘게 고기도 잘게 썰어서 먹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는데 체중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그래도 저보다 지방이 많이 빠진 거는 다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계속 할 예정이고 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팔이나 뭐 다리나 엄청 뚱뚱한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복부에 지방이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식단을 해도 운동을 해도 잘 줄어지지가 않는데 어떤 뱃살은 좀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저도 지금 뱃살 다른 데는 진짜 스트레스 가득 안 차 있어요. 받는데. 이게 참-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대로 피하 지방이 빠집니다. 피하 지방을 빼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근육이거든요.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잇몸 일으키기나 그런 뭐 근데 뭐 걷기도 그런 거 좋고 눌러주고 살짝 꼬집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피하 지방 쪽에 어떤 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그 셀룰라이트가 개선이 되면서 살이 더욱더 빠지게 되죠. 제가 새해 이 결심을 살 빼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당뇨 전 단계 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진환 기자님께서 오늘 12시에서 1시 정도에 한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식후 한 4시간쯤 경과한 상태에서 식후 혈당을 쟀거든요. 네네. 그때 혈당이 104가 나왔습니다. 거의 정상에 근접한 결과로 보이고요. 와. 예, 당화혈색소를 이제 쟀는데 네네. 우리 이진환 기자께서 이제 작년에 10월달 정도에 네네. 당화혈색소를 쟀을 때 그때가 5.8이었고 아마 우리가 검사를 했던 한 1월달 정도에는 상당히 더 올라가 있는 단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이렇게 피로에 빠지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런- 71kg 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했을 때는 아마 6점대를 육박하거나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오늘 했던 간이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5.8로 네. 작년에 10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로 보았을 때 그 사이 나빠진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 아마 한 2달쯤 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 범위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2개월 프로젝트로 진행을 요번에 했지만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쭉 했을 때 정말로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저도 떨어진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약간 이제 탄력 받은 이 추세라면 진짜 저도 한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뭐 2달 연장을 또 해서 한번 당화혈색소 보실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네네. 안 원하시면 네 저희가 저희 SNS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기자님 이렇게 저희가 2달 동안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제 루틴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갑자기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갑자기 배불리 먹으면 왠지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차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진짜 앞으로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아. 항상 요요가 오고 막 더 찌고 막 그 다이어트의 고질병이었던 빈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평생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밥만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면서 하니까 건강까지 좀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갑작스럽게 뺀 체중은 금방 불어나는 만큼 한 달에 자기 몸무게 2~3% 정도 빼는 것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대로의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가져간다면 정말 건강한 중년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무리하지 않는 다이어트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